윤석열은 확신범인 것 같다라는 거는 구속영장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그쵸. 뭐 100% 네, 확신범인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네. 하는 일은 진리이고, 그러니까 김재원 같은 자가 성전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먹이는 상황이고, 윤석열이 얘기하는 대로 무엇이든 작동하면 뭔가 새로운 방향성이 나올 것처럼. 저는 분기점은 1월 28일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설 지나면 자기들 주술의 세계에 의하면 뭔가 새로운 기운이 올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다들 보셨겠습니다만 봉지욱 기자가 페이스북에다가 쓴 거 있지 않습니까? 법원 폭동의 수괴는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얘기를 해서 법원 폭동의 수괴는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 네, 그래서 이제 조만간 보도를 하겠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저는 이게 좀 되게 좀 의미심장한 얘기라는 게 이번에 들어간 폭동들을 보면 매우 정교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느낌이에요. 심수조가 있죠. 웬만한 사람들 이렇게 유리창 부시고 문 부시고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들어갔고 또 일부조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을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 또 한 조 같은 경우는 6층 7층 그러니까 판사들이 있는 개인방까지 올라가서 후레쉬까지 들고 가서 뭐 누가 후레쉬를 준비하겠습니까? 그 와중에 이런 걸 했다면 주도 면밀하게 준비한 것 같은데 손전등을 이렇게 들고 가는 거를 우리 손전등을 요새 저 사기도 쉽지 않은데 철물점 가야지 휴대폰 다 쓰잖아요. 그렇죠. 휴대폰. 예, 예. 근데 손전등을 들고 있더라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예측해 보면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지금 아마 그 의원이 국회의원 됐죠. 됐는데 네. 이 사람이 뭐 한 유튜버랑 통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통화 내용이 어떤 거냐면 내내 어휴 저놈들 MBC 저놈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완전히 그랬더니 이 한 남성이 이거 조져야 돼. 시위도 하고 MBC 앞에 가서 우파 시민들 총동원해 가지고 시위해야 돼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강승규가 그래요. 주변에 좀 그렇게 해주세요. 주변에 그렇게 좀 전하세요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2023년 9월인가 뭐 이때 보도가 맞아요.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국가하고 연계 그렇다면 가능성. 이런 흐름들 자체가 이때부터 유지돼 왔으니까 계속 네트워크가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고 여기 하나라고 얘기한다면 이들의 폭력성 그다음에 그 폭동의 내용들을 보면 계속 이건 추정입니다만 HID 같은 예를 들면 계속 얘기됐던 게 HID가 아직까지도 복귀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HID가 군인이기도 합니다만 또 오비도 존재한다라는 얘기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 폭동의 양상을 보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우발적인 폭동이라고 보기 매우 어렵다. 그럼 봉지욱 기자 얘기도 맞을 수 있고 또 제가 추정입니다만 HID라고 하는 아주 고도로 훈련되어 있는 오비들이 이런 문제와 개입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중대하다. 우발적인 폭동이 아니라 예비된 폭동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거의 내란이죠. 그렇죠. 예비된 폭동이면 내란이죠. 내란이죠. 그게. 내란이고 그게 그들이 지금 게다가 법원을 지금 습격을 했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건 그들이 바라는 건 내전 상황처럼 완벽한 사회 혼란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다. 그럼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내란을 준비하고 예비해서 실행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도를 보면은 지금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그 이날 이 윤석열 구속이 되는 날 보면은 뭐 집회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집회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인 차원에서 참석했다 이런 대목들이 있어요. 근데 집회. 그렇죠.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 개인적으로 참석한 것인지 뭐 어떤 차원인지 이제 사실 알 게 뭡니까 그게? 예. 그 정확하게 이제 현직이? 그렇죠. 현직이. 그러니까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는 이 단서가 붙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꼭 이런 이제 확인해봐야 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 집권 세력, 그러니까 지금도 어쨌든 집권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도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구속된 상황이지만 이 책임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범보수에 이 윤석열과 선을 긋지 못하는 이러한 태도가 지금 이러한 법원 습격, 법원에 대한 폭동 이런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거의 시작은 법원의 그러니까 이 수사기관의 수사 그리고 법원의 구속 이게 모두 다 법적으로 부당하고 불법이다라는 주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주장이 윤석열이 주장을 한 것이고 국민의힘이 그게 맞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이런 아주 쓰레기 같은 언론이 그게 맞다. 그러한 주장들이 맞고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오늘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렇죠. 거의 지금 3주째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의 주장이 뭐 100%는 아니더라도 한 70%, 80% 맞는 얘기가 있다라는 식의 뭐가 맞다는 거예요? 그 뭐 공수처의 수사권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체포 영장 이렇고 심지어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은 뭐 오늘 무슨 얘기를 주로 하느냐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예. 구속이 됐어요. 예. 이 구속의 부당성을 두 개를 갖고 얘기했습니다. 첫째, 이재명은 지금 이제 저기서 국민의힘에서 하는 얘기죠. 이재명은 구속을 안 시켰는데 왜 윤석열은 구속시켰냐 이거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 구속시킬 때는 그 구속영 저기가 이게 영장이 뭐 600자. 얘기할 때 예. 이게 구속을 안 시키는 이유를 얘기해 줄 때 얘기가 길었는데 예. 윤석열은 왜 단 이 40몇 자를 가지고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 요거 왜 짧게 해가지고 왜 잡범처럼 이렇게 구속을 시켰냐 이렇게 짧게 구속시키는 게 어딨냐 이 두 개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잡범은 아니지. 근데 윤석열은 내란 수계형인데. 근데 이게 예. 말이 안 되는 게 예. 첫 번째로 이재명과의 형평성을 얘기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고 내란 수계 혐의인데 내란 수계 혐의가 걸렸는데 구속이 안 됐으면 그러면 형평성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등가의 비교. 그렇죠. 예. 그리고 내란 수계 혐의에 걸렸는데 저렇게 이 공수처가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안 가고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관절을 요새해 갖고 버텼다. 그러면 형평성을 논할 수가 있죠. 그렇지.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전혀 그렇죠. 다른 범죄고 전혀 다른 맥락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야 법원이 이거는 왜 이쪽은 구속이 되고 이쪽은 구속이 안 됐는지 설명을 해라. 이게 사설입니다. 이게 정신 나간 신문이에요. 이거는 이거 신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미쳤네.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신문도 쓰고 국민의힘도 주장을 해요. 아니, 조선일보가 그런 거를 써요? 이거는 신문이 아닙니다. 아. 그리고 완전히 기자들이 미쳤구만. 그리고 예.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발부되지 않은 거에 대한 이유를 왜 한쪽은 길게 쓰고 한쪽은 짧게 쓰냐?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이 안 될 때 그렇게 이유를 길게 쓴 게 이례적이다라고 그때는 난리를 쳤어요. 왜 이렇게 길게 쓰냐? 원래 구속이 되고 안 되고는 법원이 짧게 쓴다. 원래 짧게 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판사는 이 윤석열이 구속되고 안 되고를 판단한 판사는 짧게 썼어. 전담 판사도 아니고 예. 사실은 당직 판사예요. 예. 그러니까는 짧게 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짧게 썼다고 해서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짧게 했겠습니까? 8시간을 그걸 고민을 했는데.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네. 이제 얘기하다가 잠깐 샜는데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유가 무슨 뭐 불법적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까지 딱 얘기를 해놓으면 그거 유튜브에서 딱 받아가지고 무슨 주장을 하냐면 자, 이 상황은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든 뭐 무슨 뭐 이 사법부든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 헌법은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한다. 그래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된다. 그 유튜브가 이걸 막 선동을 해요. 그러면 요거를 또 어디서 받느냐?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어떤 세력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된다라고 막 거기서 또 선동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여있는 이 커뮤니티는 주로 2030 세대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예. 2030 세대들이 어제 이제 집회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그렇더라고요. 집회에 모여있다가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실시간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야 국민저항권이니까 내가 지금 담을 넘어갈게. 이런 걸 얘기를 해요. 담을 막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진을 올립니다. 내가 지금 담을 넘어왔는데 왜 안 넘어오냐. 나 혼자 넘어와가지고 지금 고립됐다. 나 이제 어떡하냐. 이런 걸 막 올려요. 그러면 이걸 발을 동동 구르다가 윤상현 의원 이런 사람들한테 막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윤상현 의원 사람들은 윤상현 의원 이런 사람들은 또 익히 아시겠지만은 훈방 조치되니까 걱정 없습니다. 이런 답을 해줘요. 그렇죠. 그런 답을 한 것을 캡처해가지고 커뮤니티에 또 올립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용기를 얻은 2030들이 넘어가도 되는구나. 막 넘어가고 부수고 또 누가 옵니까? 유튜브 이거 그 영상 보시면은 다 셀카봉에다가 핸드폰 달아갖고 촬영하고 있죠 또. 유튜브 다 넘어와가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집권 세력하고의 요런 어떤 담론을 막 만드는 과정에서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확대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권성동은 사과할- 마치 이제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자들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